월드컵에 이 점쟁이 문화가 있다면 저희 스포츠야에는 안경현 위원님이 있습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5팀을 또 꼽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승은 과연 어떤 팀이 할 것인가 짚어주시죠. 드디어 이번 주말 2022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새 시즌과 함께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MBN 신입 아나운서인 만큼 더 생기 있게 그리고 패기 있게 스포츠야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줏대감 국 기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고선영 아나운서 야구로 치면 즉 포수, 안방마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스포츠는 잘 아시죠? 스자랄 맞죠? 제가 사실 이 스자랄까지는 아니지만 스알못이긴 한데요. 그래도 스알사 스포츠를 알아가고 한번 사랑에 더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스포츠야 팬분들 마음에 제가 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예. 요즘 스포츠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세 스포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오늘 특별한 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면 오늘 제 첫 손님 모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 시즌 프로야구의 모든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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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한 번씩은 꼭 뵙는 분입니다. 안경현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과거 야구 선수였던 안경현입니다. 요즘 다시 한번 야구를 하고 있어서요. 야구 선수 안경현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구 선수라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MBN에서 지금 야구 예능을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백서 브라운드를 네. 하고 있어서요.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몸은 안 따라주지만 네.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새 시즌 또 어김없이 프로야구 이야기 하러 나오셨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리모델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쓴 발언이 계기가 됐는데요. 잠실 야구장이었죠. 1982년 7월에 개장하고 40년 만에 새로운 이 원정 라커룸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가서 보셨을 텐데 이번에 새로 단장한 거 직접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직접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하고 이제 접촉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저 자체도 잠실 야구장이나 그 라카룸 그리고 또 선수들하고 이제 접촉하는 게 좀 꺼려지니까 아무래도 보진 못했는데 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봤는데 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홈팀 그 더그아웃이나 홈팀 그 라카룸처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OX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뀐 이 라커룸 솔직히 부럽다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닌가요? 잠실 야구장만 제가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잠실 야구장에서 LG랑 원정 경기를 하더라도 라카룸은 우리 홈 라카룸을 썼어요. 그래서 원정 라카룸에 대한 불만이 잠실에서는 없었거든요. 다른 야구장이 조금 더 멋지게 지어진다면 분명히 오를 했을 때 잠실 야구장이 한해서만큼은 제가 그 쓰고 있는 라카룸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함께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홈베이스를 3m 뒤로 옮겼고요. 담장을 4.8m에서 6m로 높였다고 합니다. 담장이 높아졌으니까 이거 홈런이 좀 덜 나오겠구나 좀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롯데가 지난 시즌에 홈런이 6이거든요. 네. 뭐 홈런으로 승패를 결정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나 포수나 야수들 입장에서 파울 지역이 넓은 구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포수 같은 경우는 브로킹을 잘못하게 되면은 뒤로 빠졌을 때 투베이스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롯데로서는 그래서 투수들의 안정감을 위해서 펜스를 좀 길게 만들고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포수들 입장에서 롯데가 이제 포수들이 좀 어린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또 브로킹에 대한 약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실하고 사직 말고도 SSG와 한화가 굉장히 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거의 네. 뭐 SSG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급으로 뭐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요새 이런 좀 리모델링 바람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구장 안에서만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보통 이제 6시 반 경기면은 야구장에는 글쎄요, 아마 12시, 1시쯤에 선수들이 도착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하러 경기를 하는데 그것도 경기
전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카룸에서 휴식이 경기의 그 직접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추진 선수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만든 것 같고 예전의 의자하고 좀 다르겠죠. 예전에는 진짜 사무실에 딱딱한 의자 같은 그런 의자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푹신하게 소파 같은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선수들이 그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좀 쾌적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짚어볼게요. 아마 올 시즌을 가장 좌지우지할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스트라이크 존 확대권입니다. 청백전부터 시범 경기까지 보면은요 타자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거나 아니면 탄식하는 경우를 덜어볼 수 있었거든요.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도 있었고요. 뭐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대회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변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이그 선수가 삼진 먹는 장면에서 푸이그 선수가 이해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보다도 더 훨씬 넓어졌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0.4초 이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기는 사람이 좀 쉽지 않거든요. 평소에 지금 생각했던 스트라이크 존이 있는데 그 존을 벗어나게 되면 빠르게 적응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넓어졌다 하더라도 시즌이 시작되고 하면은 심판들도 거기에 대해 적응이 좀 쉽지 않을 거고요. 타자도 마찬가지인데 국제대회를 위해서라면 이해가 하지만 경기 단축만을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한데 안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요새 플랫폼 사업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한데 선수들하고 좀 얘기 좀 나누셨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백투더 그라운드 때문에 그 은퇴한 선수들하고도 뭐 갓 은퇴한 선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은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확인하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치러 나가다 확인하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예전에 알고 있던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면 자세를 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0.4초 안에 그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다시 적용해 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KBO 기준 성적이 됐던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KBO 위상을 높이고 기준 성적을 높여놨는데 네. 그것이 하루아침에 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경기가 이뤄지면은 앞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야구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진행될까요? 박진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선수들이 급하게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진도 많아지고 사실 또 이렇게 넓혀놨는데 볼넷이 많아진다면 더 지루한 경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이라기보다는 볼넷을 줄이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사실 스트라이크 존 확대를 외치다가 후반부에 가면 좀 약간 흐지부지 되는 경향도 좀 보였는데 올해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스트라이크 존을 좀 정확하게 못 지키는 심판들은 2군으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KBO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어떻게 되리라고 좀 보십니까? 심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판들도 그런 부분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본인 생각보다는 좀 더 넓어지겠죠. 사실은 뭐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다룰 이슈는요.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MLB 직장 폐쇄로 인해서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레벨 경기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푸이그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왔기 때문에 KBO 선수들하고는 운동 능력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뭐 그런 선수들이 플레이한다면 한 차원 높은 경기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운동 능력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야구하는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또 기복도 없이 그리고 또 KBO 리그에서 야구가 늘어서 다시 메이저리그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메이저리그에 남을 수 있으면 남겠죠. 네. 근데 그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고 또 재밌는 야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A 다저스 유현진의 전 동료죠. 악동으로 유명했던 푸이그 선수가 키움에 왔는데 실제로 혹시 경기 보셨는지 어떤 선수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뭐 예전부터 영상으로 좀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외국인 선수들하고 많이 어울려 봤거든요.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뭐 마이너리그 있을 때하고 한국 그 KBO 리그 왔을 때하고 성격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KBO 리그는 같이 그
실력 대 실력으로 붙고 그리고 그 이외에서는 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야구를 통해서 승패를 가르는 거지 정말 적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경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푸이그 선수가 상당히 그 적응을 좀 잘할 수 있다고 그런 바탕이 야구 문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 예전에 현역 시절에 같이 뛰었던 외국인 선수 가운데 좀 푸이그 선수 누구를 좀 비슷한 유형이다 아니면 닮았다라고 좀 떠오르세요? 예전에 롯데 호세 선수가 좀 호세, 그렇고 나열질.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 데이비스 선수가 아마 푸이그 선수가 더 강할 거예요. 그 성격상으로. 상대 팀이 보기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같은 팀에서는 어떻게 좀 동료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선수 유형은 어떻게 좀 다뤄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스포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몸에 맞는 공을 던졌을 때 인스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 선수에 여기 와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여기에서 끝을 맺는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일본에 미국 가는 생각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사고보다는 야구를 좀 더 진지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특급 외국인 선수 중에 또 여러 말씀하셨지만 푸이그 선수나 다른 선수 외에 특히 우리 야구 팬들 이 선수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선수 있을까요? 한 명만 딱 집어주신다면요? 한 명만 딱 찝는다면은 두산의 로버스탁 선수를 꼽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수의 그 스피드가 베스트로 나오긴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스탁 선수가 지금 150km 후반대를 던지고 있거든요. 시범 경기 때. 보통 이제 이 선수의 그 평균 구속이 155, 156인데 최고 구속은 162km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올 시즌에 여름쯤 되면 뭐 날씨가 따뜻해진다면은 160km 정도의 그 스피드를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면면도 화려하지만 올 시즌 더욱 기대되는 건 에이스들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현종에 이어 김광현 투수도 이번에 국내 리그로 복귀했는데 올 시즌이 아마 MLB를 경험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뛰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춤하던 어떤 프로야구 흥행, 올 시즌 좀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KBO에서 에이스급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흥행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선발해서 경기를 하는 매치가 된다면은 굉장히 그 흥행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선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팬들도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속속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흥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행이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현종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앞으로 더 기아 선수층이 탄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이의리 선수와 외국인 그리고 또 나성범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기아 팬들 어깨가 이만큼씩 올라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최고의 인기 구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아서 네. 기아 팬들이 상당히 속상했을 텐데요. 저는 올 시즌이 기아로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팬들로서는 좀 올 시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엔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양현종에 이어 김광현 선수도 친정팀으로 복귀했는데 MLB 직장 폐쇄가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SSG로 빨리 복귀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셨었나요? 전 좀 더 할 줄 알았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미국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프로가 인기가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돌아와줘서 좀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반갑고 아쉽다는 거죠. 반갑고 좀 아쉽네요. 계약 내용을 보면은 김광현 선수 4년 151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 대우인데 여기서 좀 여러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선 SSG의 추신수에 이어 좀 김광현 선수까지 좀 복귀하면서 전력이 일단 꽤 탄탄해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좀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많이 상승해진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김광현 선수로 인해서 선발 투수에서 10승 이상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됐으니까요. 10경기의 그런 승차가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올해도 우승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151억 계약이 살짝 특이합니다. 옵션 20억 원을 빼서 일단 131억 원이 연봉인 건데 올해 82억 원을 받고 나머지 50억 원은 3년에 걸쳐서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올 시즌은 일단 한 번만 받는 거지만 KBO 최고 연봉을 받았던 추신수 선수가 27억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계약금 포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크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메이저리그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에게란 대우를 그것도 좀 압도적인 대우를 좀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인 선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범의 재림. 이종범의 실제 아들은 이정우 선수 데뷔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은 기아의 특급 신인 김도영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보셨나요? 최근에 뭐 경기하는 모습도 보고 많이 봤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범 경기지만 그래도 컨디션을 100% 만들어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아의 그 다른 내야수들과 벌써 경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김도영 선수 말고 기아 전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많이 긴장을 하겠죠. 신인 선수 치고 나오면. 그렇죠. 네. 자기 포지션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감독이 시키지 않아도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 저도 예전에 선수 때 최재원 선수가 신인 때 들어왔는데 너무 잘해서 네. 운동을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한 적이 있거든요. 밤에도 한번 특타 한번 하고 네, 계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포지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선수를 5툴 선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수비 실력도 함께 포함이 될 텐데요. 타격에 관해서 좀 특별한 언급 없지만 수비 실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고졸 신인 선수가 프로에서 바로 베스트 성적을 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한 상태에서 경기하는 것과 1년에 144경기를 하는 건 상당히 그 차이가 많거든요. 네. 풀타임을 소화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처음에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은 김정국 감독이 컨디션 조절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144경기 유격수로 나간다는 선수는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고 과거 이제 이종범 선수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다른 포지션도 어려운데 유격수라면은 상당히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김도영 선수 하면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한화의 파이어볼러, 바로 문동주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도영 선수와 좀 다른 면이죠. 올 시즌에 바로 선발 라인업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 문동주 선수거든요. 김도영 선수는 조금 더 커야 되겠죠. 네. 이정범 선수처럼 시즌 그리고 또 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주축 선수가 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문동주 선수는 선발 축에 합류한다면 그냥 바로 주축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즉시 전력이고 또 즉시 전력 중에서도 사실 문동주 선수만큼 그 스피드의 공의 힘 거기에다가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면을 활용을 한다면은 그만한 선수 찾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동주 선수 대신 김도영 선수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반응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문동주 선수의 능력이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문동주 선수가 부상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몸을 더 만들어 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신인 선수다 보니까 의욕이 조금 과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데 뭐 2주 정도라면은 글쎄요. 캠프가 지나고 시범 경기 지났을 때 오히려 이 휴식이 조금 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김도영 선수와 문동주 선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 신인상 김도영 선수가 받을 것 같다. OX 하나, 둘, 셋. 오. 아무래도 하나 입장에서는 문동주 선수를 좀 길게 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타이트하게 안 줄 것 같아요. 좀 길게 주면서 아무래도 부상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아껴가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자다 보니까 풀타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도영 선수에게 좀 살짝 표를 하면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키움 복귀입니다. 최소 연봉으로 올 시즌 계약을 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선수의 복귀를 두고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키움은 선수 생활에 좀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강정호 선수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그분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선수가 성적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정호 선수가 1차로 복귀 실패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봉사활동을 조금 한다면은 그러니까 팬들에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선수에게는 뭐 두 번째 기회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봉사활동이 있으면서 팬들에게 좀 더 마음적으로 다가간 이후에 복귀를 했다면은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팬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사고 없이 자중하면서 이 본업에 매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매년 하는 저희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이 점쟁이 문화가 있다면 저희 스포츠야에는 안경현 위원님이 있습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5팀을 또 꼽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승은 과연 어떤 팀이 할 것인가 짚어주시죠. 수도권이 좀 강한데요. SSG, LG 그리고 기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NC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산이 두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개 팀 중에 이제 LG, NC, 두산 요 팀들이 이제 새롭게 언급을 하셨는데 LG, NC, 두산 요 팀을 넣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선수가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이상을 하는 선수들이 나와준다는 점 올 시즌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선발 투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버트 스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왔던 선수들의 보다도 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에 탄탄한 전력이니까요. 두산이 분명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NC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한수 선수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좀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나성범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전력이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NC는 계속해서 우승 후보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LG는 두 번째로 꼽으셨는데 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그 플러스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명수 단장이 그만큼 팀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잘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또 유지원 감독도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팀 운영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시즌도 좋았지만 올 시즌에 또 이호준 타격 코치가 들어가면서 선수들 이제 타석에 들어갔을 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LG도 올 시즌에 SSG 못지않게 우승권에 제일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승팀은 어느 팀으로 한번 꼽아보시겠습니까? 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우승 사실 저는 올해는 SSG입니다. 올해는 SSG. 자, 그러면 끝으로 또 개막 앞두고 우리 설레하고 있을 야구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프로야구는 팬들의 함성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후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고요.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하고 또 안 계셨을 때 그 플레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올 시즌에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관중 100%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또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기력도 그리고 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좀 더 선수들의 힘이 되고 또 좋은 플레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